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제가 주말에 평창을 갔다 왔습니다. 직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학생이거든요. 대학원생, 특수대학원 학생인데 연수 받으러. 야, 서울대가, 여러분들 서울대 캠퍼스가 평창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인데 평창 캠퍼스가 있다. 그냥 서울대에서 그냥 공부 한번 해보는 것이 전역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목표, 소원 그런 거였어요. 어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어릴 적에 있었던 그 목표를 평창이지만 여기서 이루게 되었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주말에 여기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전기차 오너면은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할까? 여기 충전기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인천에서 여기까지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왕복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여기서 차 안에서 뭐도 할 수 있고, 먼 곳에서 뭔가 불의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서울대 평창 캠퍼스 안에 충전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사실 지금도 몰라요. 찾아볼 생각 안 했죠. 왜냐, 여기 근처에 평창 슈퍼차저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뭔가 가까워 보이지만, 직접 가려고 하면은 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평창 슈퍼차저 제가 안 간 건 아니에요. 겨울에도 한번 갔었죠. 평창 슈퍼차저 있는 위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주차가 헬입니다. 특히 겨울에. 스키 시즌 진짜 장난 아닌데,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테슬라 슈퍼차저에는 차를 대지 않고, 다만 엄청나게 많은 테슬라, 테슬라 사신 분 다 여기로 오나봐. 여기에 제가 한눈으로 가장 많이 본 테슬라, 아마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거의 한 20대 정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과장이 아니라 20대가 있는데, 물론 저기 그냥 보통 주차장 주차하신 분도 있지만 슈퍼차저 대기하신 분도 많았죠. 근데 V3 슈퍼차저는 급속 충전인데 이 분당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와, 어떻게 순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옆에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야, 테슬라 오너분들끼리 단톡방이 있냐? 단톡방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평창 슈퍼차저 쓰는 사람들끼리의 단톡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저렇게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충전하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의 테슬라 오너분들, 물론 빌런들이 많죠. 슈퍼차저에다가 주차만 하고 충전기 안 물리거나 거기다 쓰레기를 투기하고 간다거나 이런 빌런들이 있지만, 그래도 10% 미만의 좀 몰상식한 분들 얘기고, 대부분의 분들은 또 매너를 또 잘 지키시죠. 한국의 테슬라 문화가 좀 이렇게 잘 갖춰진 거. 여러분, 제 친구가 옆에 있었지만 그때 되게 좀 흐뭇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를 또 가게 됐는데, 와, 이런 곳에도 슈퍼차저가 깔려있고, 그리고 요새 동해안 가시는 분 맞죠? 강릉, 속초는 V2인데 양양 슈퍼차저 V3까지. 참 대단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는데, 이게 사실 테슬라를 사는 저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처럼 가는 곳마다 슈퍼차저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 저 같은 경우 인천 여기 송도에도 있죠. 전주에 슈퍼차저가 또 생겼죠. 제가 가는 곳은 다 슈퍼차저가 있어요. 평창 제가 여기 가려고, 여기 연수 받으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마침 여기에 평창 슈퍼차저가 있으니까.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배타적인 인프라죠. 제가 전전전 영상에서 올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전 인프라가 좋은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현대기아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슈퍼차저들이 더 있다. 속초도 하나 더 생길 예정입니다. 심지어 V3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속초 V2 내기로만 이제 벅찼던 것들이 좀 분산이 많이 되겠죠. V3는 일단 분당 요금제니까 계속 이렇게 물려놓고 1시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게 되니까. 거기다가 슈퍼차저 운영을 또 잘하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메일이 온 건데, 테슬라 오너들 기준으로 슈퍼차저가 혼잡한 지역에 있는 곳들은 자동으로 충전 제한을 80%까지만 걸어준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90% 설정했더라도 자동으로 80%로 바뀌긴 하지만 이거를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는 아니고 권장하는 건데, 나중에 정말 심해지면은 강제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 차랑 충전기랑 인테그레이션이 아주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대기를 얼마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충전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까지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다 예상해가지고 80%로 권장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줄여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바로 테슬라 전기차와 충전기를 같이 만드는 이런 큰 이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통합해서 만드는 이점이 이것뿐만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테슬라 좀 이거 슈퍼차저 까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기아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피트는
이거는 이렇게 듬성듬성 심지어 6기 중에 2기만 초급속, 2기는 140kW, 2기는 100kW 이렇게 나눠가지고 천천히 느리게 충전기를 설치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과연 의지의 문제일까? 네, 당연히 의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특히 현대기아는 그나마 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독일 브랜드들은 거의 전무하죠. 자체 충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현대기아라고 해가지고 물론 자체 생산한 충전기를 깔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협력업체랑 해가지고 350kW급을 좀 위탁해가지고 만들고 있죠. 이피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위탁을 해서 생산하고 있고 설치 및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관리 주체가 대형채비에서 뭐 시그넷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위탁업체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테슬라는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관리가 되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수직 계열화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 경험이 좋지 않으면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절레절레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거를 되게 잘하고 있죠. 이거는 좀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전 영상에서 테슬라 좀 깠지만 이거는 칭찬해줘야지.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의문점, 도대체 현대 기아 여기는 이피트를 제대로 이렇게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죠. 일단 이런 수직 계열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고 의지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현실적인 다른 문제들이 이제 일렉트랙이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물론 여기는 이피트 얘기는 아닌데 이피트에 적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논리를 펼쳐가는데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때문에 펀드 같은 것들 이런 걸 넣는다고 합니다. 왜 넣냐?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네, 친환경 차로의 전환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네, 여기다 이제 공용 충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텍사스에서 돈 받아다가. 근데 이렇게 공용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할 때 보조금을 70%까지 좀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에다가 우리도 하겠다 하고 여기다가 신청서를 집어 넣은 거죠. 근데 공용 급속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공용이죠. 테슬라 전용으로 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오너지만 이건 아니지. 전용 충전기 설치하는데 보조금 받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 공용에다가 개방할 거다. 다른 쪽에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진 않았어요. 두팔 충전기일 수도 있고 어댑터 제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로 유럽에는 두팔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뭐 두팔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델 3랑 모델 Y가 DC 콤보 장착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동일하니까요.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서를 쓰다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입하게 되어 있나 봐요. 우리가 충전기를 한 기 설치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70%인 이 정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슈퍼차저 한 기당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사가 한 기 설치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거를 같이 좀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결과가 바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 한 기를 설치하는데 보조금 3만 달러 정도를 달라. 이거 물결 표시 보면은 3만 달러 이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쟁사는 얼마냐? 15만 불. 우리는 급속 충전기 설치하는데 보조금 70% 15만 불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신청서를 냈다는 거죠. 차이가 5배 차이 납니다. 슈퍼차저 한 기. 그러니까 여기 다른 공용 급속 경쟁자들이 설치하는 비용이면은 슈퍼차저를 5기를 깔 수 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이거. 네, 물론 여기에는 다 이런 게 포함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소스에서 받아다가 파워팩을 통해서 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충전기를 마냥 계속 이렇게 받아다 쏘는 것보다 여기에 저장하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죠. ESS 같이. 이렇게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산출한 가격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여기에 녹아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물결 표시가 나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이걸 9기 설치하는 곳과 5기 설치하는 곳에 이런 비용 차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떠나가지고 가격 차이가 5배. 네, 이거는 70% 가격이죠. 보조금 가격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100%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냐? 네, 슈퍼차저 한 기 설치하는데 4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5천만 원 좀 넘는 수준이죠. 근데 공용 급속 경쟁사는 20만 불? 2억 4천? 장난하나?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나죠. 일단은 첫 번째로 허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충전기 업체에다가 협력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신해서 설치를 대행해주고 관리를 대행해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에서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두 번째, 이거를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5배 정도 난다. 심지어 그렇다고 슈퍼차저가 허접한 충전기는 아니죠. 250kW급 충전기죠. 충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물론 충전 속도가 찍었다가 내려가는 게 있지만 이거는 400V로 인한 그런 좀 한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0V 대신 800V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발열량. 왜냐면은 400V 시스템은 800V 시스템의 전류를 똑같은 전력으로 때리기 위해서는 2배의 전류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발열은 4배로 일어난다. 그래서 발열 관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충전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좀 온도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이 배터리 온도가. 근데 세게 때리게 되면은 그로 인한 발열 같은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데워놨는데 그거보다 더 뜨거워져. 그러면 진짜 불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8V가 훨씬 쉽죠, 상대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테슬라는 그것 때문에 좀 충전 속도를 낮추는 게 있어요. 다만 뭐 이거를 앞으로 이제 뭐 324kW로 뭐 늘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를 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춘 신모델을 출시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지만 슈퍼차저 충전기 자체에 놓고 보면은 250kW급이 틀린 건 아니죠. 절대 허접한 충전기가 아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5천만 원대로 낮춰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러면은 이 피트는 얼마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 네, 이거를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 1억 6천 정도 되나 봅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2억 4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1억 6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슈퍼차저가 지금 얼마에 설치가 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미국 얘기니까. 근데 이거랑 큰 차이가 없겠죠. 슈퍼차저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쪽에서도 공장이 지금 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기가 뉴욕이라는 곳. 네, 뉴욕에서, 여기는 뉴욕에 있는 공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뉴욕에도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뭐 ESS라든지 뭐 솔라시티 이런 쪽으로 태양광 사업 그쪽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여기서 슈퍼차저 충전기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하나하나 생산되는 것들 생각하면은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EPT랑 비교해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EPT 같은 경우에는 6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2기는 250kW급, 근데 2기는 140kW급으로 확 떨어지고 나머지 2기는 100kW급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테슬라 슈퍼차저는 한 기 한 기 모두 250kW를 지원하는 고스펙의 그런 충전기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충전기 비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는 건가? 이미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려놨죠. 결국에는 테슬라는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충전기도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고, 왜냐면은 현대기아가 EPT를 만들 때 이거를 설치를 의뢰를 할 때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현대차와 여기 충전기 업체 이런 궁합 같은 것들, 그러니까 현대의 충전기를 담당하는 분들과 여기 350kW급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와 코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합도 맞춰보고 이런 것들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직접 현대가 충전기도 만들고 충전기도 관리하면은 비용을 많이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마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여기서도 일단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수직 계열화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하는 애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 같은데 참 이게 마냥 좋은 건가? 이걸로 인해서 편익을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게 봅니다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이건 좀 오반가? 뭐 잘하겠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뭐 삼성에도 많고 현대기아도 많을 거긴 하겠죠. 하지만 워낙 미국 특히 뭐 애플이나 테슬라가 이런 쪽으로 되게 무섭게 치고 나오니까 약간은 좀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걱정이 된다는 그런 개미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전 한 대당 비용이, 테슬라 슈퍼차저 한 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한 기 한 기가 설치하는 게 초급속이지만 저렴하니까 더 많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 네, 그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생각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좀 많이 현대기아가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대기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800V 시스템 잘하고 있는 거 있고, 게다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차들에 대해서도 800V 시스템을 넣어주고 있고,
이게 폭스바겐 그룹 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G80이라든지 GV70에도 800V 시스템 넣어주고 있고 V2에까지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다소 아쉬운 것은 이 충전 포트. 제가 GV70 할 때도 다른 거는 진짜 다 괜찮은 것 같다, 현재 나와 있는 전기 SUV 중에 이 정도 스펙을 따라갈 수 있는 차가 테슬라 외에 그 나머지 독삼사 따라가냐? iX3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전면에 충전구가 존재하는 거. 이게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충전기를 안 보이게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까지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큽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크죠. 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후면 주차를 해야 편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거의 90% 이상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실제로 겪은 겁니다. 충전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차들이 있고 가운데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G80, 근데 차도 이게 세단이라서 길죠. 특히 앞에도 길어요. 이거를 어떤 노신사 분께서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거 후면 주차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 주차를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예, G80만 문제냐? 네, 포터 충전기 보면 참 그러니까 공용급속 충전기 해가지고 2개 정도 설치된 곳 보면은 포터가 자리 2개 먹으면서 충전하는 광경을 목격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분들 운전하는 게 일인데 이런 거 상식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주차 칸 같은 거.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포터 같은 차들은 충전기가 여기에 있거든요. 충전구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옆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어.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특정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하려면은 거의 옆으로 꺾어서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겨우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런 형편없는 곳이 있다, 충전기 중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충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G80도 그렇고 포터도 그렇고 EV6 i5는 전용 플랫폼이라서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니로나 코나 같은 경우도 전면구에 있어. 이런 게 다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거. 현대기아만 그러냐? 아니죠. 이트론 GT라든지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 전면에 펜다 쪽에 있고, 참 아주 가지각색인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모든 제조사를 통일하게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그 계열사 내에 있는 차들까지는 좀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비용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면은 여기에 뭔가 인버터라든지 연결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빼면은 여기에 800V 시스템이 연결된 하네스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뒤로 빼려면 뺄 수는 있겠죠. 근데 뒤로 빼게 되면은 안 그래도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 확보를 하는데도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네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비용입니다. 220V가 800V 되는 거, 하네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800V 시스템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류를 받아줘야 되는 하네스다 보니까 이 차이가 어설픈 그런 저전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차 한 대만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차 한 대가 되고 만 대가 되고 10만 대가 하게 되면은 이 비용 차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현대기아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포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이로 인한 불편함은 오너가 겪게 돼야 되는 거. 최종으로 이 제품을 사는 오너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뒤로 좀 빼줘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이고, 아무튼 이런 사단이 발생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교의 테크원이라는 데인가 원테크인가 거기 슈퍼차저도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고 EP2도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죠. 근데 여기 판교에 깔리고 있는, 여기 보면은 참 제가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슈퍼차저는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깔려있죠. 이거 보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충전기가 크지도 않고 선도 작고, 다 이게 충전 포트가 제조사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EP2 판교 테크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칸을 2개나 먹습니다. 이 거대한 충전기가 2개나 먹어요. 아마 다양한 충전 포트를 가진 차량들도 다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충전 포트가 워낙 제각각이니까 참
어쩔 수 없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테슬라처럼 기술적으로 못해서 그런 걸까? 비용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하게 충전 포트를 파편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애로사항인 거는 뒤늦게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업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충전카 2칸 먹어가면서 충전기 설치하고 싶었겠습니까? 내면에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내용이 알 수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사실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충전 인프라가 아무리 전기차가 좋고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충전 인프라에서 뭔가 좀 충전도 제대로 안 되고 인증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데, 테슬라처럼 그냥 버튼조차 없는 이 충전기, 물론 버튼이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안 눌러도 할 수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은 내 차에 있는 충전 포트가 띠용 하고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 이 버튼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냥 이거 꽂으면은 인증이나 이런 거는 알아서 차하고 이 충전기가 통신 알아서 해가지고 미리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것들. 다른 차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참 이게 기술적인 면보다 그 밖에 얽히저얽히 설켜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더 아쉬운 거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되면서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돼가지고 기존에 이제 현대기아 아이오닉 5 EV6 운용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 외에 포털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